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한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당신은 골라비.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나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안녕하세요. 사회자 한금옥입니다. 하남 최고의 실버 여러분, 발짝 핀 목련을 보면서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네요. 오늘은 우리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고생했어. 참 잘했어. 괜찮아. 우리 칭찬 받을만 하죠? 첫 번째 순서로 박미선, 최희숙 선생님과 함께 흥이 나는 건강 댄스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 최고의 레크레이션 전문 강사 박미선, 최희숙 인사드립니다. 후! 잘들 계셨죠? 자, 오늘 저희들이랑 함께 하실 때 조금 복잡한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몸도 마음도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후! 예, 먼저 오늘은 박수를 배워볼 텐데요. 3가지 박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타기 박수. 자, 앞으로 손을 내미시고 말을 탄다 생각하시고, 자, 따그닥 따그닥 시작. 따그닥 따그닥 짝짝 이랴 짝짝 따그닥 짝 이랴 짝 따그닥 이랴 짝짝. 예, 이렇게 이제는 초원을 달린다 생각하시고 조금 빠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나와라. 얍! 시작. 따그닥 따그닥 짝짝 이랴 짝짝 따그닥 짝 이랴 짝 따그닥 이랴 짝짝. 예, 이제는 조금 더 빠르게. 자, 박수 나와라. 얍! 따그닥 따그닥 시작. 따그닥 따그닥 짝짝 이랴 짝짝 따그닥 짝 이랴 짝 따그닥 이랴 짝짝. 예, 잘하셨어요, 그죠? 자, 이제는 두 번째 박수예요.
사격 박수예요. 자, 총이 두 자로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따당따당 아시겠죠? 따당, 따당, 짝짝. 자, 시작. 따당, 따당, 짝짝. 으악, 으악, 짝짝. 따당, 짝. 으악, 짝. 따당, 으악, 짝짝. 예, 잘하셨어요. 이제는 조금 빠르게 곰돌이 인형이 넘어진다 생각할 정도로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나와라. 이얍. 자, 따당, 따당. 시작. 따당, 따당, 짝짝. 으악, 으악, 짝짝. 따당, 짝. 으악, 짝. 따당, 으악, 짝짝.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빠르게. 자, 박수 나와라. 이얍. 자, 빠르게 합니다. 시작. 따당, 따당, 짝짝. 으악, 으악, 짝짝. 따당, 짝. 으악, 짝. 따당, 으악. 예. 잘하셨어요. 그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입꼬리 올리기 박수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엄마 손가락을 입꼬리에 살짝 붙이시고 입꼬리도 올리시면서 쭉쭉 짝짝 하하 짝짝 쭉짝 하짝 쭉하 짝짝. 예,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박수 나와라. 얍! 자, 입꼬리 올리기 박수 시작. 쭉쭉 짝짝 하하 짝짝 쭉짝 하짝 쭉하 짝짝. 자, 입꼬리 다들 올라가셨나요? 은요. 자, 이렇게 입꼬리를 그대로 올리시고 댄스는 저번에 배웠던 거예요. 엽전 열단양. 예. 이 노래를 가지고 한번 신나게 한번 흔들어 볼 텐데요. 첫 번째 동작은 오른손, 왼손, 깜빡, 깜빡, 짝짝, 짜자작, 짝짝, 짜자작. 요렇게 4번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동작도 오른쪽, 왼쪽, 깜빡, 깜빡 하시고 할 때는 사랑하는 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짝 부끄럽지만 애교를 한번 부리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오른쪽, 왼쪽, 깜빡, 깜빡. 아유, 부끄러워. 코평수도 조금 벌렁벌렁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엽전 열단양. 이렇게 동작에 맞춰서 신나게 한번 엔돌핀이 나올 때까지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부탁합니다. 자, 오른손 올려주시고 겨드랑이에 쓰레기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파선이 지나가는 곳을 툭툭툭툭 때려주시고 반대로 툭툭 지금 쓰레기통을 비워주세요. 자, 오른손 왼손 깜빡 깜빡 짝짝짜자짝짝짝짜자자. 오른손 왼손 깜빡 깜빡 짝짝짜자자 짝짝짜자자. 오른손 왼손 깜빡 깜빡 코평수. 오른손 왼손 깜빡 깜빡 한 번 더 애교 부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한덩이 셋 넷 하나 둘 둘 셋 혼자 혼자 둘 셋 혼자 엽전 혼요 다한양. 자, 겨드랑이를 흔들어 주세요. 오른손 왼손 깜빡 깜빡 짝짝짜자자 짝짝짜자자.
오른손 왼손 깜빡 깜빡 짝짝짜자 짝짝짜자자 오른손 왼손 깜빡 코평수 오른손 왼손 깜빡 깜빡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둘셋 헐자 둘셋 헐자 야차야차하냐 저희들이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들 즐거우셨나요? 오냐? 네, 자,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말 타고 광야로 총도 쏘시고 힘껏 달려보셨죠? 이번 순서는 이승호 원장님의 실버 치아건강 아카데미 순서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옥수치과 원장 이승호입니다. 우리가 치아 건강과 마인드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많이 생기는 우리 치과 질환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치아 뿌리 주변의 충치와 그리고 잇몸병이집니다. 잇몸병을 흔히 우리 풍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양치질이 잘 안 되어서 썩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연령층들 중에서 특히 이렇게 실버 분들이 이런 치아 뿌리 주변에 충치가 이렇게 많이 생기십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치석이 이렇게 생겨서 이 치석이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잇몸을 붓게 만들고 피도 나오게 하면서 잇몸뼈를 녹이게 되는데 옛날에는 흔히 잇몸병을 풍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치와 그리고 치아 뿌리 주변에 충치가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충치와 잇몸병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양치질을 보통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보통 많은 옛날부터 이렇게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가 이렇게 파이게 되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 모를 이렇게 45도로 넣어서 제자리 진동을 주십니다. 제자리 진동을 5번에서 10번 사이 이렇게 주셔서 넘어가시고 옆으로 넘어가시고 그리고 씹는 면은 그냥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 안쪽도 마찬가지로 제자리 진동으로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제자리 진동으로 이렇게 닦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남아있는 플라그를 깨끗이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잇몸을 마사지를 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잇몸이 건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계속 톱질하듯이 1년 닦고 2년 닦고 3년 닦고 하다 보면 저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치아가 파이게 되어서 치아가 시리게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치아와 잇몸 사이 이 홈을 통해서 치아가 잘 썩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자리 진동법을 이용을 해서 양치질을 하시면 좋습니다. 옥수치과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양치질법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 구석구석으로는 칫솔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러한 치간 칫솔을 이용을 해서 치간 칫솔을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정말 이렇게 치아와 치아 잇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실버 분들이 이렇게 고혈압이라든지 또 뇌혈관에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몸에 고혈압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 있을 때 그럼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머리가 좀 무겁고 아프다든지 기가 울린다든지 좀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혈압의 경우에 증상이 없이 그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고혈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정상 혈압이라고 하면 120에 80을 우리가 보통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는 단계에 따라서 전 단계, 1단계 고혈압, 2단계 고혈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단 그 혈압이 이렇게 높으시면 치과 치료를 할 때 피가 많이 난다든지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실 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드시는 혈압약을 반드시 치과 치료 전에 평상시처럼 드실 때처럼 복용하시고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혈압약을 이렇게 안 드시고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긴 하지만 마취를 하는 과정도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치료 중에 또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상시 드시는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치과에 내원해 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 이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혈관 내에 피딱지를 덜 생기게 하고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인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이렇게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이를 발치를 한다든지 잇몸 치료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피가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피가 나면 피가 잘 멎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과에 내원하시기 전에 내과 의사와 이렇게 문진을 하셔서 치과 치료 전에 보통 그 사람에 따라서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5일에서 7일 정도 약을 미리 중단하시고 와서 치과에 와서 치료받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발치를 하거나 잇몸 치료를 하거나 어떤 수술을 받고 나시면 밤에 갑자기 이렇게 피가 나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황이 되고 막 응급실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티백인데요. 우리가 그 녹차를 마시거나 홍차를 마시거나 이런 티백이 있잖아요. 이런 티백을 우리가 이렇게 물에 젖어 있는 티백을 이렇게 꼭 짜서 피가 나는 부위에 이 티백을 이렇게 꽉 한 개 내지 2개 정도를 이렇게 피가 나는 부위에 넣고 꽉 물고 계시면 결국 지혈이 됩니다. 예, 결국 지혈이 됩니다. 지혈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압박 지혈인데, 압박이 필요한데, 우리가 밤에는 갑자기 꺼즈도 없고 뭐 꺼즈도 다 쓰고 없으면 이게 뭔가 압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티백을 물을 꼭 짜서 티백을 1개 내지 2개 정도를 그 피가 나는 부위에 압박이 될 수 있도록 1개 내지 2개를 넣고 꼭 지그시 이렇게 물고 계시면 지혈이 되시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처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많이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병은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인슐린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당뇨병, 그리고 인슐린은 충분하지만 인슐린이 몸에 작용을 하게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가 올바르게 작용을 하지 못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이 여러 가지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라든지 당화 혈색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당뇨병이 있으시면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그리고 눈에도 망막 변증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당뇨병은 우리 몸에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병은 우리가 식이 관리라든지 운동 관리를 통해서 또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당뇨를 조절하시는데요. 이런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당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간염에 취약합니다. 감염에.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감염의 요인이 되는 자극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 당뇨병이 없는 분들은 그게 염증을 별로 일으키지 않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소스들이 과장되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많이 녹는다든지 잇몸 출혈이 많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당뇨가 또 치과에 또 많은 문제를 이렇게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운동이라든지 약을 통해서 혈당을 반드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해도 또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조절이 잘 되고 있는 당뇨는 치과 치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절을 하시면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전신질환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협심증이나 그런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이 치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가 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을 올린다든지 또 감염에 취약하게 한다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치과 치료에 많은 문제를 이렇게 야기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몸에 호르몬이 있는데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저항할 수 있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오전에 우리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는 오전에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좀 더 이런 스트레스를 저항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어느 정도 수치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어떤 부작용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 실버 분들은 골다공증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뭐 대퇴골에 골절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골다공증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에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하게 결합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뼈가 뭉뚱거려지면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경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골다공증 약이 우리가 뼈를 뭐 단단하게 해줄 것 같지만 정상적으로 흡수가 되고 또 형성이 되고 하는 이런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골다공증 약이 어떤 골 흡수가 되는 어떤 정상적으로 필요한 골 흡수가 되는 그 기전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단단하게 뼈가 잘 형성이 되거나 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우리 내과 의사와 협진을 하셔서, 어떤 경우에는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좀 이렇게 금기시되고 어떤 골다공증이 좀 조절이 된 다음에 하기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계시다면 주사를 좀 중단하고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요. 약을 아주 오랫동안 복용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뭐 약을 한 2달 정도 중단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좀 그런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실버 분들이 좀 이렇게 치아가 1개, 2개, 여러 개 이렇게 빠지면서 틀니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아가 다 빠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틀니를 하는 게 완전 틀니라고 그러고, 치아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서 틀니를 하는 경우는 부분 틀니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부분 틀니가 아무래도 유지를 하거나 할 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완전 틀니보다는 부분 틀니가 훨씬 편한데, 사실은 이렇게 틀니를 오래 쓰다 보면 우리가 틀니는 잇몸에다가 얹어 놓는 거기 때문에 잇몸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뼈가 조금씩 이렇게 녹아내려가고 조금씩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틀니와 잇몸 사이에 이런 갭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잘 맞던 틀니가 갑자기 덜컹덜컹하고 잘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틀니와 잇몸 사이에 갭이 생긴 경우인데요. 그럼 틀니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틀니는 무조건 새로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가장 몸에 오랫동안 적응이 된 틀니이기 때문에
오래된 틀니가 또 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틀니를 버리는 게 아니라 틀니에 우리가 플라스틱 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보강을 하면 잇몸과 틀니 사이의 갭을 메울 수가 있고, 그러면 틀니의 착용감이 훨씬 좋아지고 또 새 틀니처럼 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덜컹덜컹, 우리가 딱 틀니 이렇게 만들 너무 덜컹덜컹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잇몸 살을 좀 채워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과를 방문해 주시면 틀니 살을 이렇게 채우면 훨씬 튼튼하게 또 잘 맞는 틀니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 부분에 위에 위턱의 틀니는 입천정뼈가 넓어가지고 틀니가 잘 떨어지지 않고 유지력이 비교적 좋은 편인데, 아래쪽 틀니가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쪽 틀니는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유지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가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 잇몸뼈가 녹아내려 있고 혀가 막 있고, 아래턱은 또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턱의 틀니는 유지가 잘 되지 않고 굉장히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 이제 임플란트를 또 다 하기에는 너무 개수가 많고, 그리고 또 잇몸뼈가 너무 없는 경우 임플란트가 제한이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는 아래턱의 앞니 부분에 2개 내지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쇠 기둥을 이용을 한다든지 어떤 부착 부위를 만들어서 틀니를 그곳에다 끼우면, 아래치아 틀니를 끼우면 틀니가 굉장히 유지력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씹는 저작 효율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틀니의 아래쪽 틀니인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병행해서 틀니를 만드시면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아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오버덴처라고 하는데요. 아래쪽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실버 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치과 어떤 그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정확한 팩트로 관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제가 양치질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붓게 되면 피가 납니다. 우리가 양치질 하다가 피가 나면 아이고 피가 나는구나, 아이고 살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입니다. 피가 나시면 피나는 부분은 내가 이곳에 염증이 있구나, 그러면 염증이 제거되어야 되니까 더 양치질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피가 나면 양치질을 살살하고 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더 내준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피가, 우리가 여드름도 그렇잖아요. 여드름도 이렇게 딱 짜면은 피가 쪽 나오면서 여드름이 싹 가라앉으면서 건강해지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잇몸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딱 건드려지면 피가 나는데, 피를 더 내주는 방향으로 제자리 진동법으로 양치질을 해서 피를 내주시면 잇몸이 건강해집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까지 여기까지고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몇몇 치과 상식 어떤 내용들 올려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기 참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떡, 세상에 떠다니는 낮. 늙어간다는 객,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치는 석양과 닮아서 맘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2번 한데도
웃어 넘길 그럴 나이야. 비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떠나간 내 사랑이 그리워. 고독을 달래주던 친구도 하나 둘 떠나가느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치는 석양과 닮아서 맘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부럽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2번 한데도 웃어 넘길 그럴 나이야. 외로움에 지쳐도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 강연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흐르는 길을 가르쳐 주실 마인드 강사 최지숙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인드 강사 최지숙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 마음에도 흐르는 길이 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알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뜻이겠지요.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말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루에도 12번도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다른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보이면 섞듯이 사람의 마음도 흐르지 않으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인생에 고통스러운 것이 오게 되어집니다. 영상을 보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오리온 초코파이 정. 광고 잘 보셨나요? 저도 초코파이를 좋아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다 먹어봤을 텐데요.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광고입니다. 요즘 새로운 초코파이 광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요리를 못하는 아내에게 말해버렸다. 우리 그냥 시켜 먹자.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목 마를 텐데 국물이랑 같이 먹어. 두 번째 영상 잘 보셨죠? 초코파이 봉지를 까면서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맞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아도 알았지만 요즘 세대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인데요. 한국 6.25 전쟁 때 가장 많은 군인을 파병해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LA 군교의 한 부인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존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LA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존 건강하니? 네, 어머니 건강해요. 그래, 보고 싶구나. 빨리 오려. 네가 살아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네, 어머니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갈게요. 그래. 그런데 어머니 부탁이 있어요. 제가 한 친구를 집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 데려오려무나. 어떤 친구인데? 같이 전쟁에 참전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가 없고 오른팔도 없고 눈도 한쪽에 잃었어요. 그래, 며칠 쉬었다가 가게 하렴. 엄마, 나는 그 친구하고 한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 전쟁에 갔다 오더니 감상적인 사람이 됐구나. 생각을 해봐라. 한쪽 팔다리가 없으니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샤워는 어떻게 하겠니? 그런 사람이 집에 오래 있으면 내가 불편할 것이고 나중에 귀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얼마간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에 가게 하면 좋겠구나.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래, 잘 생각했다. 어머니, 왜? 안녕히 계세요. 조금 이따 볼 건데. 그래, 빨리 와라.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옷도 다려놓고 많은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되어도 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후 1시가 다 되었을 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거기가 존의 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만 경찰서입니다. 부인 아들이 호텔에서 수신 자살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랑하는 아들 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눈이 없고 얼굴은 흉터투성이고 한쪽 팔과 다리도 없는 거예요. 부인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존,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왜 그게 너라고 엄마에게 말하지 않은 거야? 그게 너라고 말했으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라고. 너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내 눈과 다리와 팔이 쓰여졌다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했을 텐데 엄마가 너의 팔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고 눈이 되어줄 텐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떠나올 때는 건강했는데 불구자가 되어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런 몸으로 미국에 도착하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 자기가 봐도 모습이 흉측한데 친구들이 이런 자기를 좋아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래,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실 거야. 공항에 내린 후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데려가고 싶다고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나를 귀찮아하시는구나. 나를 불편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지? 결국 저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제가 전쟁터에서 지뢰가 터져 한쪽 팔다리와 눈을 잃었어요. 나 싫어할 건가요? 싫어하면 집에 안 갈게요 하고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야 했는데 내 친구가 있는데 돌려서 말했습니다. 이런 장애 요소가 어머니의 마음이 존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알려고 했습니다. 존이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이지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다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도 흐르지 않으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라도 서로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마음을 주고받지 못해 아들이 어머니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은 누군가와 마음이 흐르지 않고 닫혀있는 것을 말합니다. 휴대폰이 집안에서만 작동된다면 쓸모가 거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마음은 무용지물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서로를 의심하고 오해가 생기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가까워지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해하며 하나가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이 있는 쪽을 찾아 흘러갑니다. 전기가 전선을 통해 흐르고 수돗물이 파이프를 통해 흐르듯이 마음도 하나로 흐를 때 행복합니다. 과일 맛이 각기 다르듯 사람도 맛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음으로 대하면 그 사람의 맛을 느낄 수 있고 맛을 느끼면 사람의 엉뚱한 행동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서로 같은 마음이 흘러 마음 안의 사랑이 행복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집에 찾아온다면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너희들이 오니까 행복해. 하고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실버 어르신들 다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